저희가 중개를 해보면 임대인분들이 월세를 받을 때 무작정 월세 그냥 얼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받으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세금을 낼 거니까 얼마 정도의 월세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고 임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이상의 월세를 받지 않고서는 내가 번 돈을 모조리 다 세금으로 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그런 모든 세금들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하면서 듣기 좋은 담백하고 차분한 담백한 2%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지방 부동산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금 지방 부동산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왜 부동산을 활성화해야 하느냐, 꼭 부동산을 활성화해야만 하느냐, 활성화라고 말은 했지만 집값 상승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실질적으로도 지방의 부동산 값이 서울과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모든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지금 되게 어마어마한 폭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산의 양극화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 부동산을 활성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제가 경기를 부양해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좀 급등하거나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실예로 코로나 시기가 그랬었고, 그래서 그러면 상승기에는 상승기라서 상승하고 침체기에는 침체기인데도 상승하는 거냐, 그냥 매번 상승하는 거냐.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집값은 폭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값이 지금 서울의 집값이 정말 미친 집값인 건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 쪽의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보면요, 이게 무슨 주식이 널뛰는 것처럼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정상적인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침체기에는 당연히 폭락하는 것이고, 상승기에는 집값이 미친 거라서 그냥 극약 처방하면 낫는 병과 같은 것입니까? 그 규제라는 것이, 부동산 규제라는 것이 극약 처방이라면 극약 처방일 것이고, DSR, 그러니까 LTV와 DTI에 더불어서 DSR이라는 극약 처방을 지난 정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DSR로 인해서 서울 집값은 물론이고 집값 부동산 폭락에 대한 그런 여론이 상당히 높아졌을 시기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DSR 규제로 인해서 지금 영향받고 있는 지역은 지방입니다. 서울은 DSR 40%로 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계속 상승 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극약 처방이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혹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알고 계시죠? 저는 사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믿고자 하는 현실을 가공해서 그 세기를 실제라고 믿는 리플리 증후군과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그분들은 현실을 부정하다 보니 정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시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집값이라는 것은 젊을 때는 돈을 벌고 싶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자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거처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안정성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강남 3구와 마영성 그 부근의 집값 상승은 저도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의 빠른 집값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송파구의 집값이 제가 얼마 전에 31억에 그 되게 저층이 리센치에서 31억이 찍혔다고 했는데, 최근에 32억 신고가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잠내하 같은 경우에도 32억 원을 돌파했고, 또 성동구의 아포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당 2억 원을 돌파하는 그런 아파트 가격이 나올 만큼 지금 미친 집값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호가 같은 경우에도 잠실에 토호제가 풀리고 단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호가가 거의 20%에서 3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매매 실거래가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지금 정말 되게 미친 집값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규제의 역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DSR이라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은 대출을 받아서 그런 상급지를 사고자 했던 중서민층이고, 오히려 그 상위 1%의 부자들은 오히려 현금으로 지금 집을 줍줍하고 계신다. 이 100억짜리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 사실까요?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사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DSR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 강력한 규제가 나왔을 때 집값이 흔들린 것도 지방 수도권이고, DSR 1단계 때 폭락, DSR 2단계 때 폭락, 그리고 DSR 3단계 때에 올 그 폭락조차도 서울 집값이 아닌 그 외에 지방 집값의 폭락을 예고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지방의 DSR을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그러한 규제가 그런 상급지의 집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로 양극화만 더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임대인을 규제를 하면,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를 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가의 월세를 갱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이나 고가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세금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를 주는 비중보다 월세를 주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 월세를 내고도 본인들이 내야 하는 세금을 걱정을 하시면서 월세를 받으시거든요. 저희가 중개를 해보면 임대인분들이 월세를 받을 때 무작정 월세 그냥 얼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받으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세금을 낼 거니까 얼마 정도의 월세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고 임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내는 세금 어느 이상의 월세를 받지 않고서는 내가 번 돈을 모조리 다 세금으로 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그런 모든 세금들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금시세, 그리고 주식시장, 치솟고 있는 강남 아파트, 심지어 저희가 먹는 맛있는 삼선 짜장면도 그 모든 어떤 재화, 우리 월급까지도 재화의 가격 상승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그리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리고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그 속도를 늦추고 싶어 할 뿐이지, 그것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전 정권에서의 그런 강력한 규제들이 지금의 이런 양극화, 극단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임대인을 규제할수록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주거 부담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런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곳의 집값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부터는 거기다가 지금 2월달 2월 25일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할 텐데요. 지금 금리가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느끼실 거예요. 지금 금리를 2번이나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하면
집값이 더 폭등할 것이다, 미쳐 날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 중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금리로만 부동산을 바라볼 수는 없고, 부동산에는 뭐 심리, 그리고 금리, 그리고 공급과 수급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1%대 이하로 바라보고 있는 수준으로 지금 경기 침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8월 달에 금리 인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금리 실기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실기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2.3%까지 예상했던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1.0%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늦추셨던 한국은행의 그런 결단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은 폭등하고 지방의 집값은 폭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이 공급 부족이라는, 이 3년간, 4년간의 공급 부족이라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물량이 많습니다. 물량이 많고 미분양, 그리고 악성 미분양도 많은 상황이라 지금 해소해야 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반대로 거주하고 싶어 하고, 그런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지방의 물량이 근래 25년 이내에 역대 최저 물량을 기록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은 지금 입주 물량을 기록한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저도 한 번도 목도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집값이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언제까지 다주택자들의 그런 폭락론에 휩싸이셔서 그런 두려움에 집을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내 집 마련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좋은 일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